2022년 3월 어느 날 한 운전자가 운전 중 어떤 현수막을 보고 놀라서 기겁을 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현수막에는 혼자 사는 60대 할아버지의 아이를 낳고 집안일을 할 13세에서 20세 사이의 노예 여성분을 구합니다라고 차마 입에 올리지도 못할 말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현수막의 내용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지만 현수막이 걸린 이 차량이 주차된 장소와 시간도 큰 문제였습니다. 처음에 이 차량이 발견된 곳은 오후 12시 50분 어니여고의 정문 앞이었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차량을 옮길 것을 명령하였고 노인은 차량을 옮기는 척하며 오후 15시 20분 같은 여고의 후문에 또다시 주차를 해놓은 것입니다. 해당 학교의 교장은 현수막이 우리 학교를 향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여학생들이 그 현수막을 다 봤으며 여학생들은 현수막을 보고 정말 불쾌하고 비정상적인 행동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런 제재 없이 차량 이동 명령만 내린 경찰들에게 질타가 이어지자 경찰 관계자들은 문구를 인지하지 못하여 차량 이동 명령만 이행했다라고 언급했으며 이후 추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수막을 압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현수막을 빼앗긴 60대 노인이 종이박스에 똑같은 글귀를 적고 차량에 건 뒤 다시 학교로 찾아왔고 이를 본 여학생들이 제보를 한 것입니다. 여학생들의 제보를 받은 취재진들은 노인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13살이면 초등학생이라며 다그치는 취재진. 양심적으로 죄는 짓지 않았다며 반박하는 노인. 이때 학교에서 노인을 본 여학생들이 일침을 날립니다. 현수막이 문제라며 문제점을 콕 집어서 얘기해주는 취재진. 과연 이 노인은 자신의 문제점을 알까요? 동문서답으로 갑자기 현수막을 뺏긴 것이 아쉽다며 경찰들이 원망스럽다는 노인. 아이들이 불안해한다는 취재진의 말에 노인은 하나도 불안할 것이 없다며 오히려 부모하고 상해된 학생들을 만나면 안전하다고까지 말을 덧붙입니다. 떳떳하냐고 묻는 취재진의 자신의 완고한 대답만 하고 헬멧도 쓰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타고 사라지는 노인. 이후 인터뷰를 거절한 노인을 다시 만나기 위해 취재진들은 함정을 파기로 합니다. 여자 취재진이 노인에게 전화를 하여 현수막을 보고 연락을 했다며 정확히 어떤 사람을 찾는지 물어보는데 다짜고짜 취재진의 목소리가 어린 것 같지 않다며 의심하는 노인. 어리다고 말하는 취재진의 말에 자기는 더 어린 여자를 만나고 싶다는 노인. 그래도 선생님 호칭을 붙여주며 노인의 나이를 물어보는 취재진. 자신이 꼭 아이를 낳아야 하는 사정이 있다며 만남을 주선하는 노인. 이후 취재진이 노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자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성인 여자와 만날 생각은 없냐는 취재진의 말에 자신의 구상으로는 어렵다는 노인. 노인은 말을 이어서 13살 여자아이도 충분하다며 다른 사람들 눈에만 어린아이로 보일 뿐이라고 합니다. 종이 된다고 생각하면 아주 간단한 것이라는 노인. 그저 자신의 노예를 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일까요? 그 후 자신의 거처를 보여주겠다며 따라오라고 한 노인을 취재진들이 동행합니다. 그리고 집주인과 주민들로부터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집주인은 현재 노인이 자신의 집에 보증금도 없이 살고 있다고 말을 해줍니다. 월세가 밀려 보증금에서 제하고도 계속 밀리자 집을 비우라고 했지만 들은 척도 안 한다는 노인. 뿐만 아니라 동네 주민들로부터 다른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노인과 싸운 적이 있다는 동네 주민의 등장. 평소 동네에 자주 보이던 길고양이들을 노인이 돌을 던져 죽였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살 여자아이를 찾던 노인에게 취재진들이 어이가 없다는 듯 미성년자랑 애를 낳겠다는 거냐고 물어보자 상대방 부모가 허락하면 아무 문제 없다며 다른 이야기들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이러한 성범죄들이 노년층이 아닌 젊은 층에서도 막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22년 5월 부산에서 묻지마 폭행이 발생하였고 자칫 성범죄로도 이어질 뻔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대 여성을 뒤따라온 30대 남성이 뒤에서 느닷없이 여자의 머리를 발로 가격합니다. 이후 여성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이를 본 남성은 이후에도 수차례 여성의 머리를 발로 가격했습니다. 여성이 의식불명인 것을 알아챈 남성은 그 자리에서 여자를 들쳐업고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각지대로 데려갑니다. 이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여자가 흘린 신발과 물건들을 줍고 또다시 여성에게 향했습니다. CCTV 사각지대로 들어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주변을 지나던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30대 남성은 그 자리에서 도주했지만 사흘 뒤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여 사건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CCTV 사각지대에 여성은 8분가량 남성과 있었고 속옷이 벗겨진 상태로 발견된 것을 바탕으로 성폭행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여성은 처음 머리를 가격당한 후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얘기하였고 의사는 여성의 뇌가 충격적인 기억에서부터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기억을 지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트 폭행 사건?
80대 노인의 초등생 11세 성폭행 사건 등 한국 사회 곳곳에서 성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선 1시간에 3건의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자들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의견이 83%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 초범인 점을 고려?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 앞으로 유망한 직업을 가진 것을 고려? 과연 재판부의 신뢰성은 얼마나 될까요? 성범죄자들의 인생을 새로 고침하고 싶은 하루였습니다.